27살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95년생. 네, 맞습니다. 그냥 제주도에 살아볼까가 아니라 제주도에 너무 진심이어서 네, 맞아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동대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었던 네네. 적이 있어요. 거기 월세가 50만 원이었거든요. 단칸방이었어요.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뷰가 뭐냐면 화장실이 보이거든요. 그 단칸방에서 변기 뷰가 보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50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집에 이제 연세가 600만 원이에요. 네네. 그게 50만 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2, 그러네요. 네, 12개월.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평수로만 따지면 사실 120평이 넘는 집이 된 거니까 네.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심지어 그 집이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도 하지만 네. 내가 이 집을 새로운 또 비즈니스 수단으로 에어비앤비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120평 정도 되는 집 안에서 네. 에어비앤비가 뭐 여행 오신 분들이 묵는 곳으로 그렇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분들도 하는 거예요? 다 가능한데 네, 제가 그게 조절이 가능한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에 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소 3박 이상 장기로 주고 네. 오고 제가 장기로 주면 네. 제가 그 기간에는 뭐 청소한다거나 뭐 용품 같은 거를 더 추가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대략 매출이 어떻게 돼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성수기, 극성수기, 평일, 주말 가격이 다 달라요. 네. 순수익으로만 따지면은 네. 450 정도 최소 다 넘었어요. 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4월에 시작을 해요. 저 인스타로 브랜딩을 하거든요, 마케팅을. 네네. 그럼 이제 문의가 4월에 했으면 막 10월, 11월까지 예약이 잡혀요. 아. 그러니까 사실 한 달에 할 수 있는 예약을 다 초과하고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와, 그럼 에어비앤비 그 집 같은 거 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집을 막 임장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주도는 부동산에 집 매물이 많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가장 활발한 게 당근마켓이랑 아. 네이버 카페. 네네. 여기서 이제 집 매물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부동산에 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막 제주스러운 집, 돌담집, 구옥 이런 집들은 보통 아름아름을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아는 사람끼리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커뮤니티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당근마켓에 이제 집을 매물이 거래하는 거예요? 네, 저 거기서 집을 이제 한 수십 개 보고 지역을 설정을 해놔야 네. 당근마켓 알림이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가면 살고 싶은 지역을 등록을 해놓고 서울 네네. 올라와요. 그럼 이제 알림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괜찮은 집이다 하면 날짜를 잡고 이제 또 다음에 내려갈 때 한번 또 순회하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세네 번 반복하니까 지금 이 집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형주님 집이 아닌 거네요, 그 집은?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집은 연세 집이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매매 계약을 또 했어요. 이건 또 제 집이죠. 연세를 하다가 네. 잘 되잖아요. 네. 잘 되니까 이거 한 달에 내가- 50씩 나가는 게 아까운데? 이게 아깝다. 이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 잔디 깎는 것도 진짜 빡세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다 해서 하는데 그 1년에 6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집을 또 에어비앤비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사업체로 활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이랑 하나가 또 리소스 테이킹이거든요. 오. 이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집에서 와인을 먹어요, 친구랑. 와인을 먹으면 이 와인병 안 버리고 집에 인테리어로 놓는 거. 네네. 이게 저는 리소스 테이킹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제가 체험단 활동 제주도에서 되게 네. 많이 해요. 저 서울에서도 했었고 네. 제주도에서도 했었는데 확률이 진짜 5배, 6배 좋아요. 더 네네. 좋고 더 괜찮은 서비스를 네, 이제는 선택하면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와. 그래서 이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그거를 하기 위해서만 갔다면 지금은 이제 뭐 하루 일과를 하나만 위해선 절대 안 가고 네. 2개, 3개를 하고 동시에 이제 내가 거기서 뭐 영상을 찍고 싶으면 영상까지 하고 어차피 가는 김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조금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까지 적용이 되고 비즈니스에서는 더 적용되는 건데 내가 정답이야. 내가 뭐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어라고 그냥 얘기한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례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전달 드리고 싶고 예전부터 이제 돈을 되게 특이하게 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네. 에피소드 하나 네.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 발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발표도 하고 뭐 팀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앱 개발을 했었는데 각종 뭐 발표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 괜찮은 아이템으로 이제 이거 되게 괜찮겠다 네네. 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자문 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특허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허 비용이 되게 비싼 거예요. 변리사 선임비도 되게 비싸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특허법 공부를 해서 단독 출원을 했어요. 네. 혼자 출원을 해서 이제 특허 출원까지 했다. 이제 이걸로 나는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고 이제 이거랑 컨택이 가능한 업체랑 연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거든요. 한 1년 넘게 시간을 소비를 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유의미한 그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했죠. 나처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내고 싶은 친구들은 많은데 변리사 선임이 부담스러워서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에브리타임 앱 아시나요? 그 대학생 커뮤니티 앱이거든요. 네. 되게 활성화되어 네. 있는 앱인데 거기에 이제 얘기를 했죠. 변리사 선임 없이 네네. 특허 명세서 작성 도와드립니다. 저와 같은 이제 특허를 내고 싶은 사람들의 명세서 작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벌었어요. 와. 이런 알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됐잖아요. 이걸로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안 됐는데 그 안에서 그 기회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액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액션을 내가 어떻게 좋게 가져가냐, 이거면은 저는 다 방법은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서 이게 뭐 정석적인 길로 가는 것만이 정답이 절대 아니고 정답은 없고, 그냥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를 계속 알아가는, 그게 결국에는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킹전보.